네, 안녕하세요. 명인대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계절이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의 경우에도 7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최근에까지는 어느 정도 랠리를 펼쳤다가 이제 가을에 접어드는 시점에서부터는 또 약간 변동성의 흐름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이 상당히 중구난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예측하기가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 약간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는 시점부터 시장의 전반적인 프레임이 좀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추세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에서 이제 변동성 구간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은 결국은 추세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이었다라면은 최근에 진행되고 하고 있는 변동성 구간은 이제 추세가 아닌 등락이 연출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이 요구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시장을 점검을 하고 향후의 투자 전략을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시장의 전체적인 프레임이 뭐냐. 그러니까 프레임이 뭐냐라는 얘기는 결국은 전략적인 시장 흐름의 근거가 뭐냐. 이 얘기가 같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추세가 형성되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추세가 형성되는 시장, 즉 추세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의 어떤 추세 흐름이 형성되는 장세잖아요. 이럴 때는 매도보다는 매수 내지는 조정 들어올 때 겁내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의 프레임 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장과 또 구분되는 장세 흐름이 뭐예요? 박스권 장세죠.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위아래 밴드가 설정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등락이 연출되는 시장. 그게 이제 변동성 장세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 장세의 프레임에서는 추세 장세의 프레임과는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왜? 추세가 형성되는 이 베어 마켓 랠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설정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은 이런 변동성 장세의 흐름 속에서는 상단과 하단의 어떤 기준점을 갖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최근 장세,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제가 전체적인 장세 컨셉을 베어 마켓 랠리라는 컨셉을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을 풀어드렸다라면은 지난주부터는 베어 마켓 랠리가 일정 정도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은 변동성 장세로 전환됐다. 이 프레임의 전환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이후에 계속 연장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의 프레임은 뭐냐? 전략적 근거는 뭐냐? 변동성 장세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 전략이 변동성 장세의 전략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술이 이런 변동성 흐름에 맞는 전술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중에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왜 자꾸 시황이 바뀌느냐 내지는 시황이 자꾸 변화되느냐. 중요한 것은요. 전략적 시황의 근거는 이제 뭐 이렇게 빈번하게 바꿔지면 안 돼요. 근데 전술적 시황의 근거는 자꾸 바뀌어야 돼요. 왜? 내가 고집을 하면 안 되죠. 시장이 변화되면 그 변화되는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기존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에서 이제 박스 변동 국면으로 시장의 어떤 그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를 근거로 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말이에요. 이제 지난 7월 달부터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에게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랠리는 형성이 되되 이 형성되는 흐름이 베어마켓 랠리다. 그러니까 베어마켓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세장이란 말이에요. 약세장, 그죠? 약세장인데 시장은 뭐예요? 계속 상승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베어마켓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진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베어마켓,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된다. 상승 추세는 이어지지만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일정 정도의 목표점을 설정시켜 드리는 부분들이 한 2,500포인트, 2,500,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530, 40포인트까지 정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장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급기야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장의 프레임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께서 이제 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 바뀐 시장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냐면은 상승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매도보다는 매수에 힘을 주고 조정 시 매수를 해도 일정 정도의 승률이 높아질 수 있었더라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 구간 속에서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저항선에서 부딪히고 내려오고 또 저점에서 또 올라가고 하면서 왕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일정한 어떤 그 뭡니까 밴드 상단을 설정시키고 거기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판다거나 매수를 하지 않는 전략, 그리고 일정 정도 밴드 하단 부분에서는 또 겁먹지 말고 조금 사고 일정 정도는 팔지 않는 전략, 이 전술적인 흐름들의 변화를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최근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의 랠리 흐름에서 이러한 박스 변동의 흐름으로 변화가 됐느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결국 두 가지죠. 자, 이제 지난주 이후에 이제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었어요. 흔들고 가장 크게 변화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제 환율이죠. 그죠? 환율이 이제 그동안에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지난 명인들의 복귀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1,300원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1,300원대가 지지선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시장이 한번 1,340원 넘어서는 시점까지 갔다가 한번 조정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다시 이 앞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그 달러 강세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즉, 이 얘기는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은 여전히 통화 축소 국면이 유지가 되고 안전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기존 흐름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다. 요컨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그 고공권 행진을 이어나가고 지금 혹자는 뭐 연내에 1,400원은 물론이거든요. 1,500원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장은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힘차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주변의 여건들이 그다지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최근 장세가 베어마켓 랠리를 마무리하고 변동성 국면으로 접어든 근거는 결국은 두 가지로 다시 압축되고 있다. 하나는 금리 리스크, 하나는 경기 불확실성, 즉 펀더멘털 리스크, 이게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주가가 한 150포인트 올라가는 그런 랠리 국면 속에서도 그 랠리를 규정을 할 때 베어 마켓이라는 그런 규정을 했던 거죠.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다시 또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이번 주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뭡니까? 미국에서부터 불어왔던 어떤 변동성의 흐름, 즉 기존에는 이제 금리 인상 추이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그만두고 빅 스텝으로 약간 금리 인상의 수준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냐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한 방에 연준에서 나온 소리를 들어보면 한 방에 그 기대감을 무산시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일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빅 스텝을 밟는 어떤 그 금리 정책을 쓴다, 내지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그 금리 정책을 쓴다. 이거에 일일비할 필요 없고요.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작년 6월 달까지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통화가 확장되는 국면이었다라면 지금은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통화가 축소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 신호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고용지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은요,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작년 6월 이전으로 돌아가면은요, 통화 확장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역사상 말입니다.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통화 확장이 벌어졌던 지난 한 2, 3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이 논란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통화 확장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통화 축소, 즉 금리 인상의 기조는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격적인 랠리라든지 시장의 어떤 그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 불마켓 랠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경기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펀더멘털 리스크가 분명히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번에 베어마켓 랠리에서 다시 변동성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요인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금리 리스크, 경기 불확실성 리스크 이게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쳐드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프레임은 추세 국면 속에서 변동성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과 더불어서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이제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국면 속에서 왜 그러면 최근 시장 상황이 레이스를 펼쳤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 이 레이스, 그러니까 이 150포인트짜리 이 레이스를 왜 펼쳤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매도의 클라이막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수급의 선순환 구조. 즉, 지난해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6월달, 이제 뭐 여름이 이제 어느덧 지났는데 여름이 되기 초여름부터 사실 시장은 그 거래량을 말라버리면서 거래량이 뭐 한 2억, 뭐 3억 조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신용융자 정보가 급격하게 털리는 과정 속에서 악성 매물들의 소화 과정을 통해서 수급이 깨끗해졌다. 즉, 더 이상 팔 물량들이 없다. 그러면서 거래를 줄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시장은 일정 정도의 선순환의 어떤 시그널을 보였다. 이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런 것과 더불어서 뭐냐면은 가격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싼 저평가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저평가의 메리트가 거래량 바닥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부각되는 가운데 올라갔다. 그게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이 베어마켓 랠리의 두 가지 근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표치를 2,500 1차, 2,000 그다음에 560인가요? 까지를 2차로 설정시켜 드리면서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 7월 달 기록했던 2,270포인트에서 2,300, 2,350, 2,400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이 상승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가격 메리트, 즉 이전에는 쌌는데 랠리가 전개됨에 따라서 이제 싸다라는 관점이 상당히 희석됐죠. 그러면서 뭡니까? 종합주가지수가 2,500선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가격 메리트가 해소됐다라는 점. 그게 이제 최근에 변동성 장세로 전환되는 하나의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2,500선을 뚫고서 더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시장이 이전에는 이제 싸다라는 관점으로 주가가 뭐 한 2,500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2,500에서 그야말로 바꿔 레이스를 하려고 한다면은 싸다라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뭐 경기 회복의 어떤 본격적인 신호라든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일정 정도 진정되고 마무리된다든지 이런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뭐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조정 내지는 변동성 구간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일주간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린 거고, 이제 오늘만 놓고 보면은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어저께 그저께 막 종합주가 지수가 금리의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크게 흔들렸다가 오늘은 이제 힘차게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지수 올라간 부분들은 상당히 허수가 껴있다라는 점을 특히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31일, 8월 31일. 한 달이 마무리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단골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윈도우 드레싱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뭡니까? 기관이라든지 펀드 쪽에서 자기들 이제 수익률 맞추기 위해서 일정 정도
뭡니까 지수 수준을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유입이 됐죠. 유입이 되는 것을 이제 하나로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요 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전에 이제 웹도독 장세가 연출됐을 때도 그랬지만은 기관이라든지 메이저 쪽에서 지수의 어떤 그런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쉽게 사용되는 그 포인트가 비차익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매매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요, 그게 이제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장중 흐름을 이제 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보시면은 2,910억 정도가 프로그램 순매수로 유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요걸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뭐 순매도를 보인다거나 이랬어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에도 프로그램이 1,600억 정도 순매도.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프로그램이 한 32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오늘 보시면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2,900억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비차익 쪽에서 보시면은 차익거래 쪽에서는 매도 의의를 보이는데 비차익 쪽에서 3,700억 정도가 프로그램 순매수로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윈도우 드레싱에 의한 부분들이 비차익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순매수에 의해서 지수를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종합주가에서가 오늘 올라갔다고 해서 또 다시 저점을 찍었다라는 관점보다는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의 흐름 하에서 오늘은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의한 지수 상승 흐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심플한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제 그 흐름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베어마켓 랠리에서 변동성 국면으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밴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밴드를 어떻게 설정해 드렸습니까? 2,430 저점, 2,500 고점. 그죠? 설정시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면 정확하게 2,500선 딱 고점 찍고 난 다음에 2,410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또 반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말입니다. 지수의 등락에다가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어차피 이제 정해져 있는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 어느 때보다 종목 대응, 그 다음에 시세에 압축된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지금부터 작전을 짜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2,430 근방에 들어오면은 거기서는 이제 저점 매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팔지 말고 기다리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2,500이 넘는 지점에서는 물량을 줄이고 다시 재매수를 대기하세요. 이렇게 투자 전략을 지난주에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약간 더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면 어떻게 바뀌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밴드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수 대응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뭘 바꿔야 되냐면요. 중심선 전략을 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심선이라는 얘기는 이제 변동성 국면으로 진입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33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중심 추세선이 있잖아요. 요 빨간 이평선. 요게 지금 2,45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2,450선을 중심선으로 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중심선으로 해서 이따 투자 전략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중심선이라는 얘기는 2,450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한 플러스 한 50포인트 정도가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 내지는 대기, 관망 대기. 그 다음에 이제 아니죠. 매수보다는 매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그런 대응이 2,450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플러스 한 50포인트까지 설정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는 한 50포인트, 약간 2,400포인트 초반대 요 자리는 저점 매수, 매도 보류.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선, 즉 2,450선을 기준선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는 감각이 지금부터는 필요하다. 왜? 변동성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방송에서 종목 슬림화를 대비해라. 그러니까 랠리가 형성되는 자리에서는 말입니다. 종목을 이제 돌아가면서 다 올려줘요. 그죠? 메리트가 있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근데 이제 일정 수준까지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너도 나도 다 한 번씩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갈 놈만 가고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한 놈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이제 뭡니까?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S에너지, 그다음에 뭐 조선 쪽에서는 현대미포, 뭐
똘똘한 놈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항공에서는 지네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왜? 변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종목의 슬림화, 그러니까 압축되는 슬림화 과정, 종목이 이제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흐름.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단기 흐름. 이제 지금부터는 추세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가 1박 2일 올라가면은 조정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 겨냥한 대응. 그리고 이제 섹터는 최근에는 뭐 에너지, 정유, 조선, 뭐 이런 종목들, 신재생,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종목 슬림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타켓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은 그러니까 시장이 심플해요. 뭐가 심플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보세요.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어떤 추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아니라 얘네들이 오늘 프로그램에 그 수혜를 입은 종목들 그리고 지수를 맞추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뭐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크게 잡아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느닷없이 그냥 오늘 다 올라갔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의 영향에 힘입은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 그죠? 그 다음에 뭐 LG전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프로그램에 힘입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얘네들 지금은 사서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아니라 일정 정도는 뭡니까? 여전히 시장 흐름 속에서 혼조권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인데 얘네들이 오늘 올라가면서 지수를 올렸다라는 점. 이거는 지수의 허구가 약간 꼈던 오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부터는 디프리 파동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조선주를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그래서 미포조선,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 쪽에서는요. 최근에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서 60만 원짜리 고려아연 있죠. 고려아연. 예, 요새 잘 가죠. 그죠? 이런 것들, 삼성 엔지니어링, 금호석유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주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이전부터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 결국은 여행 관련주, 항공주였잖아요. 그 흐름들이 지금은 계속 대안주로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대한항공, 지네어가 탑픽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발동이 걸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냐? 여행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그러니까 특히 하나투어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여력이 있어 보여요.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까지. 그래서 여행주는 계속해서 지금은 압축해서 지금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너도 나도 다 하지 마시고요. 선별 종목으로 지금 집중하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캠트로스, 포스코 케미칼 여러 개 보지 마세요. 이 흐름에서 눌림목 공략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리를 해드리면요. 모두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은 프레임이 바뀌었다. 추세 구간에서 지금은 변동성 구간으로 프레임이 전환됐다. 전략적 근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2420선을 저점으로 하고 25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하는 박스 등락의 기준점을 잡는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심선은 2450선이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로는 매도 관점, 밑으로는 저점 매수 관점. 이 기본적인 투자 전략의 근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의 흐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너도 나도 이 종목 저 종목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압축한 종목들. 그래서 종목 슬림화에 대비를 하고 그 가운데서도 탑픽 종목, 섹터 내에서 아니면 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 중심의 대응. 그 다음에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 대응이 미리 길목지키기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은 이제 따라 들어가면 다칩니다. 지금은 선별주에서도 그 눌림목 국면을 공략을 해야 되고 지금은 그 시세 이제 선순환을 보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 중심의 대응 그리고 지수가 어정쩡하게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안 사고 지수가 많이 빠지고 겁을 줄 때 저가 매수하는 그런 대응이 현재 국면 즉 베어마켓 랠리에서 변동성 국면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핵심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